독서란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불편한 자세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책장을 넘기는 것은 어쩌면 매일 아침 비슷하게 일렁이는 우리의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책 읽는 대도시의 게이들 시작하겠습니다. 텐션 좋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덱시라 하고요. 저희가 드디어 어림잡아 1년 반 만에 제가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한테 떠벌리고 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 독서 가이드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회가 남다른다는 말을 못하겠다. 드디어.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안 올 줄 알았어.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많았는데 뭐 운영진도 맡고 뭐 애인도 헤어지고 그냥 개인적 사적인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이거 다 핑계고 그냥 좀 의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에너지와 이 끝심과 추진력이 늘 문제였기 때문에 좀 저를 도와줄 분들 좀 최대한 섭외를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봐야겠다 해서 최근에 사실 또 혼났는데 또 그 지인한테 세상에 완벽한 준비는 없다. 닥치고 해라. 준비는 그러면 된다. 그래서 오픈을 좀 빠르게 하게 됐습니다. 네,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뭐 제가 호스트라고는 안 하고 그냥 저도 패널이라고 할게요 그냥. 독서 가이드 패널 오픈한 덱시고요. 저는 이제 광진구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저희 이 오늘 온 패널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좀 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좀 뭐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좀 교양 좀 떨어볼게요. 네. 중동에 사는 글 쓰는 선교입니다. 요즘 저는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새로운 자극을 좀 얻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약간 들어본 게 그 흑백 요리사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최현석 셰프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게를 중단했는데 아침 연락이 와서 한두 번 거절을 했다가 흑백 요리사 와서 신메뉴를 다 거기서 가져갔대요. 그 마늘 넣은 뭐 파스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신기한 메뉴들 많이 만드시는. 게이계 최현석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소개해드리면 저는 종로구 살고 있는 글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패널이라고 소개해주셨지만 호스트에 가까운 덱시랑 같이 이 독서 모임을 되게 오랫동안 같이 얘기해왔는데 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책에 있는 어떤 내용보다도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이 토론과 각자의 생각이 좀 이렇게 겹쳐지는 것들이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모임이 너무 기대도 되고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좀 김치국 좀 마시자면은 제 광신도예요. 코드가 너무 비슷해서. 진짜? 저번에도 그 영화 녹음하는데 제 친구 패널은 둘이 도플갱어인 줄 알았다. 사상이 비슷하냐. 비슷해서. 근데 조금 더 여기가 좀 이렇게 다정하고 좀 더 어른스럽다면 저는 약간 좀 공격적이고 좀 약간 좀 히드라 같다면 여기 오버로드 같은 좀 쏴요 저는. 그런 편이고. 네. 그다음에 저는 영등포구 살고 그 직장인 민구라고 합니다. 약간 좀 혼자서만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여러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좀 생각 좀 다듬고 싶고 또 이제 다른 경험도 이렇게 듣고 싶고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토크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점점점 말을 드셨거든요. 그걸 다시 듣고 싶은데 일단 처음이니까 나중에 제가 피드백은 한 번에 해드릴 테니 아니 그 자기 그 회사 얘기할 때는 목소리 개 커. 불만이 많아. 뭐 최근에 막 분노 게이지. 통화할 때도 했는데 약간 이제 긴장 처음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독서 게이지로 모였는데 이게 대회용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게이지를 못 쓰겠는 거야. 가이즈라고 일단 쓰고 가이즈. 그냥 뭐 독서 게이지 가이즈 뭐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독서 가이즈라고 그냥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즈. 네, 저는 기본적으로 다 게이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진짜요? 넌 아니에요.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 뭐. 저는 게이입니다. 커밍부터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우리 선규님도 그렇고 닉네임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글렌님 그리고 민구님 그러니까 다 뭐 책이 사실 뭐 계속 한국에서 늘 뭐 기사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문해력 관련된 책이 있는데 아, 거기서 느낀 거는 예를 들면은 그 MZ 세대가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쓰는 용어를 모르면은 꼰대들이 그러면은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또 반대로 상대적인 거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봐서 그래 나 어쩔래미 몰랐어. 그 어쩔 TV 몰랐어 나. 어쩔 TV. 그리고 제가 커엽다를 몰라서 제가 알바애들한테 뒤지게 한 6개월을 놀림당했거든. 아 진짜? 제가 부럽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후드를 입고 출근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학생을 다루다 보니까 학생처럼 코스프레를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존나 커엽게 다니세요? 이러는 거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커? 내가? 그게 시작이었어. 그래서 내가 와, 너무하네 이러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안 나왔는데 삐져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커엽다가 키읔이 귀엽다. 귀엽다. 모양 같으니까. 그래서 너무 그때부터 난 문해력이 떨어지는구나. 걔네를 뭐라 할 자격이 없다. 근데 이제 그 책을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 모두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상대적 언어적 빈틈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문해력 그런 이슈도 있지만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 오히려 독서 모임도 되게 유행하고 독서하는 거를 막 인스타 올리고 막 이런 것도 엄청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독서 필사가 왜 유행인가라고 누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디지털 세대라서 또 지금 타는 오히려 애들은 AI 세대라서 아날로그 경험이 없대요. 그쵸. 맞아. 어렸을 때 받아쓰기를 안 해봤대. 아 진짜? 안 해봤대. 그럼 뭘로 해요? 모르겠어. 대가리 뭐가 든 거야? 너 너무 놀란 거야. 받아쓰기를 안 했다고? 진짜? 이거 이제부터는 처음 완전 봤어. 바뀌는 게 바뀌어. 내년부터는 이제 교과서도 AI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 태블릿 보면서 이게 교과서를 이거 막으려는 움직임도 있고 교육적으로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랑 아주 이제 다른 그 학창 시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힙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힙이야. 힙해. 필사 쓰는 게 힙해 보이는 거야. 필사하고 책 읽고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지. 영상만 보다가 공부를 책으로 안 해본 거지 얘네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90 요쪽 국가라잖아요. 8090 그러면은 우리 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세대니까 그쵸, 우리가 가정이죠. 아날로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디지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변환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 AI까지 추가돼서 1, 2, 3단계를 거꾸로 가는 느낌이에요. AI 디지털 하던 놈들이 하던 분들이 아날로그가 힙하게 보이는. 그렇지. 우리 패널 분들은 그럼 아날로그가 지금 힙하다고 느끼나요? 우리는 레트로 아니야? 뉴트로라는 좋은 용어도 있지만 세련된 레트로 어떠세요? 뭐 힙하다기보다는 뭐 소위 이쪽 판에서는 조금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감성? 감성 있고 네. 좀 뭔가 좀 안정적인 것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책도 좀 읽고 뭐 가끔 이렇게 글도 쓰고 이런다고 하면은 오히려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힙하다면 힙하고 어떻게 보면 좀 괜찮아 보이는 요소 이렇게도 많이 쓰이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좀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딱히 그게 막 힙하다고 느낌을 받지는 않고 반대로 좀 찌질을. 고리타분하다. 그치 좀 고리타고? 신내 난다. 아. 필사? 약간 이런 신내난다. 신내난다 좋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저 친구가 저는 이제 집에 책이 엄청 많은데 책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게 일이거든요. 중고다 이렇게 팔고. 그냥 버려. 왜냐면 듣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그거를 나 미치겠다고 막 스토리에 올리면은 친구가 막 이북을 보라고. 이북을 왜 안 보냐고 막 그렇게 타박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여전히 이북이 새로운 거고 종이책은 사실 좀 올드한 거. 되게 다르다. 저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뭐 새롭게 누굴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 처음 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좀 책장에 책 좀 더 넣어놓고 책 몇 개 책상에다 꺼내놓고 어쩜 이렇게 괜찮은 책들 좀 펴놓고 제 얘기 안 돼. 사느라 힘들었네. 그럼 또 와가지고 책도 읽으세요? 막 이러면서 좀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꺼내지면은 또 이제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게 좀 있는 거죠. 평상시에 종이책을 읽으세요? 아니면 전자책? 전 100% 종이책. 저는 전자책도 읽어봤는데 네. 손도 좀 잘 안 가고. 내가 최초인가 보다. 저 3일체거든요. 종이, 어. 전자, 오디오. 오디오는 좋더라고. 오디오는. 최고의 수면제야. 진짜? 과학책 오디오로 들으거든. 요즘에 엄청 너무 잘 좋아. 나와요 또 이거 오디오. 그리고 책을
좀 어느 정도 초반부 약간 낭독서 같은 유튜브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 그리고 또 이렇게 강연처럼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져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막뭐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뭐 집안일 하다가 틀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보면 듣기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또 되게 잘 나와가지고. 종이책만 읽는 사람 저밖에 없네요, 지금. 버리는 오프닝 멘트 있잖아요. 네. 그 오프닝 멘트에 이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책장을 넘기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어떤 빌런이 쓴 대사인데 그러니까 종이책을 읽는 거 자체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북은 편하게 만든 거잖아. 넘길 필요도 없고 띡 누르면 되고 폰트 조절도 되고 밝기 조절도 되고 심지어 요즘 이북이 너무 잘 나와서 종이보다 가독성은 더 좋게 만들 수 있대요. 눈이 느끼는 피로를 덜하게 전문 이북 리더기를 사면은 뭐 10만원, 20만원대 한 사만 하더라도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책은 펼쳐야 되고 잡고 있어야 되고 고정돼도 한 손도 안 되는데 이북은 한 손에 들어와서 그냥 물론 페이지를 작은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툭툭툭 눌러가면서 보면은 지하철에서 보기 편하고 내 책을 공개 안 해도 되고 장점이 너무 많은데 이거 전부가 물리 엔진을 불편한 종이책의 불편한 이거를 물리적인 거를 좀 편하게 바꾸려는 근데 이제 누가 그래 그 만화 속에서 그 빌런이 그 불편한 걸 느끼는 것도 독서의 부분이다. 그치. 책을 넘기고 책을 넘기다가 침이 묻을 수도 있고 구겨질 수도 있고 손이 베일 수도 있고 그 책을 넘기다가 손이 베었을 때 고통마저도 그 책의 하나의 일관이다. 너무 감성충 아니야? 약간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였어 한편으로. 나도 책을 읽으면 막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뭐 이동진 평론가 유명한 게 그 욕조에서 보는 걸로 유명한데요. 욕조에서 8시간을 막 봐서 온몸이 쭈구리가 되고. 무슨 수생생물이에요? 뭐야? 그분도 8시간 8시간 어떻게 욕조에 있어? 진짜 그랬대요. 몇 진짜? 시간을 자기가 이렇게 욕조에서 뭔가 태아가 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좀 그런 종이책의 불편한 질감을 느끼는 게 독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20대들은 힙하다고 보는 거지. 내가 보기엔. 약간 이게 우리가 그 자동차 할 때도 오토 있고 수동 있잖아요. 약간 수동의 그 감각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쵸. 스tigma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한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맞아, 이제는 전혀 이제 스틱을 쓰는 사람을 거의 보지 차도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MG가 스틱 몰겠다 하면 나 꼴값도 안 나가지. 그거 좀 이상하다. 얼마나 불편한데. 나 스틱으로 땄는데 운전병에 군대 얼마나 고생했는데. 클러치 가지고 시동 꺼지고 맞아요. 개고생했는데. 그거 안 해본 저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못해요. 저.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좀 책과 독서, 뭐 문해력 다양한 부분에서 또 제가 이제 취미가 콘텐츠 기획은 뭐 저희 방송을 듣는 패널분들은 지겹도록 하는데 뭐 영화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도 해보겠다고 하고 이게 결국은 시작이 광고 마케팅, 뭐 기획서 뭐 다 글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글에서 시작되고 글로 끝나는 그냥 이거를 모양을 요리를 어떻게 해서 뭐 영상물로 만들든 오디오물로 만들든 노래로 만들든 이거의 차이지 결국에는 그 글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면 어떤 글을 또 읽을 것이냐 이게 이제 그냥 근본적인 질문이 남더라고요 저는. 저도 생각해보면 영화 블로그를 왜 하냐고 누가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영화를 보고 지금 안 쓰면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아카이브야. 아카이브는 확실히 순간적인 아카이브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나의 이 제한된 기억력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최대한 따끈따끈하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이 글하고 내가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썼던 내 글하고 내가 현재 내가 토론을 하는 게 나는 약간의 이게 건강한 티키타카라고 느껴서 제가 그래서 같은 영화 리뷰를 막 10편까지 쓰고 막 되게 많이 쓴 헤어질 결심도 많이 쓰고 최근에 큐어라는 영화도 한 7탄까지 썼는데 읽어봐요 전 제가 쓴 글을.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쓴 글을 읽으려고 어디 여행 갈 때 그냥 제가 썼던 걸 읽어봐요. 만족하는 것도 있고 오글거리는 것도 있고 개방신 간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런 뭐 숭고한 목표는 이런 목적은 최근에 지은 거고 사실은 고등학교 때 3년 논술 배운 게 습관 됐더라고. 아깝기도 하고 잘 배웠네. 자산이야 자산. 진짜? 그게 아까워서 시작한 건데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목적을 이어붙인 거라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독서라든지 글쓰기가
게이들 바닥에서 유독 더 힙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힙해 보여요. 진짜 아싸 없어 안 읽어. 진짜? 놀 게 너무 많아서 그거 맞지. 예. 너무 놀 게 많아. 어. 약간 일반에 비해 마이너스 10년인 것 같아요. 20대 10대처럼 놀고 맞아. 30대 20대처럼 맞아요. 40대 30대처럼. 맞아요. 나는 그렇게 느꼈어. 아니 난 이거 완전 공감해요. 예. 예. 50대 40대처럼. 아 진짜 맞잖아 이거. 왜냐면 마이너스 결혼도 15일 안 하고. 마이너스 15일 수도 있어 이거. 맞아. 그렇게 봐서 왜냐면 결혼도 안 하지, 애도 없지. 부모님 봉양도 뭐 딱히 없지. 누가 책을 봐. 어플 한 번 더 돌리지. 그렇지. 그 시간. 부스트 써가지고. 그렇군요. 전 좀 그렇게 어떤 거 같아요. 왜 본인들은 이딴 되도 않는 취미와 팟캐를 하겠다고 모이셨는지 개인적인 뭐에 이렇게 좀 저를 이용해서 뭘 하고 싶으신지 뭘 하면 좋겠는지 좀 그런 거를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독서도 독서인데 원래는 영화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맞아. 덱시랑 영화. 영화 관련된 토론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 이동진 평론가 그런 말 했더라고. 영화는 뭐 술과 같고 책은 좀 물과 같더라. 좀 충격 먹었어. 딱 그 말 되게 술병신이었구나. 교양 있는 척 했지만 맞아. 그리고 또 하나 말한 게 책은 좀 차가운 성질이라고 하면 영화는 좀 뜨겁다. 그 비유가 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케인 줄 알았어. 근데 어떤 교양이나 지식의 어떤 본질은 좀 차갑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뭐 영화도 너무 좋고 뭐 뜨겁게 사실 사람 만들어주는 영화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내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싶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좀 더 깊게 느끼고 싶을 때는 좀 물 같은 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엔 저는 영화를 더 훨씬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주제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막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했는데 이게 책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이렇게 확장됐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을 연결시키는 같은 목적으로 맞아요. 좋은 건강한 그 확장이잖아요. 맞아요. 좋은 확장인 것 같은데 그 우리 잠깐만 글렌 님이랑 입이 안 읽는구나. 얘기를 하다 보면 있겠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식이 차가운 지식이 더 위로가 더 많이 됐거든요. 아까 말한 문해력도 그렇고 그런 거를 오히려 차가운 지식이 더 위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티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단순한 건조한 텍스트가 더 삶에서 더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농담으로 우리 글렌은 약간 따뜻한 친구고 전 차가운 이렇게 느낌이 돼요. 결은 되게 비슷하고 생각하는 그런 뭐 알고리즘 비슷한데 여기서 좀 뒤에서 좀 갈라지는. 맞아. 같은 아메리카노인데 네. 핫 아메리카노. 맞아요. 좀 얼죽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맞아요. 덱시가 말해서 좀 더 드는 생각은 책이 조금 위안이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책은 언제든 그러니까 시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제약이 펴면 되니까. 영화는 뭐 그래도 어디 가야 되고 봐야 되고 뭐 시간도 길게 내야 되는데 저 요즘에 책 읽을 때 예전에는 한 권을 다 완독해야 된다는 이게 되게 컸거든요. 강박이 있죠. 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두꺼운 책을 보면 뭔가 이제 좀 뭔가 거부감, 부담이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내가 그냥 이 부분 나 별로 재미없는데 하면 쓱쓱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이거 읽다가 좀 홀드해뒀다 다른 책도 읽고 좀 유연성을 가져가니까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 또 그냥 내가 그냥 뭐 할 일 없거나 시간 있거나 뭐 책 좀 읽고 싶어 이러면 언제든 내 책은 옆에 있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이렇게 좀 뒷배 같은 비빌 언덕 같은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위안이 돼주는. 그러면은 지금 되게 좋은 단어가 나왔는데 유연성. 독서 유연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되게 진짜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약간 책이라고 하면은 약간 아직까지는 책 하면은 조금 높다? 좀 하이한 어떤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안 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정독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각을 잡고. 그렇지. 그리고 이거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완전 100% 공감을 하는 게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장부터 6장이 있으면은 내가 필요한 챕터만 읽어도 되고 순서를 바꿔서 읽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접근이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쵸 좀 여전히 약간 좀 성장 모시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책을 요즘에 일부러 사는 습관을 한 몇 년 전부터 들였거든요. 아까워서라도 읽어라. 아까워서도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쓱쓱 이렇게 유연성 있게 읽을 때 제일 큰 단점은 한 번 놓치면 이걸 이렇게 다시 접점을 가져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내 돈 내고 사면은 아까워서라도 한 번 또 들여다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냥 언제든 내 옆에 있으니까 사두면 뭐 빌린 게 아니니까 그냥 처음에는 1장만 읽었던 책인데 나중에는 뭐 그 뒤가 궁금해지는 어떤 순간들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두는 거랑 좀 이렇게 붙이면 저는 좀 좋더라 싶어요. 저는 책 정산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아,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중에 우르르 완독이 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그치. 한 책만 읽으면 물려서 약간 ADHD도 있어가지고 한 못 읽어요. 근데 그게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저도 그게 게 좋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저번 달에 강원도 잠깐 놀러 가서 1박 2일 되게 힐링하러 갔었어요. 근데 혼자 제가- 갔어요? 아니죠. 누군가와 같이 갔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그 시즌에 딱 읽고 있던 책은 되게 막 논리에 대한 책, 뭐 논증에 대한 이런 책들이었는데 근데 그 책을 강원도에서 읽고 싶진 않은 거예요. 맞아. 그 감성이 그치. 안 맞아.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유물론을 해야 돼? 거기서는 뭔가 좀 시 같은 것도 좀 읽고 싶고 맞아. 좀 이렇게 뭔지 단편집 알지. 같은 것 좀 이렇게 쓱쓱 읽으면서 좀 읽다가 잠깐 좀 쉬고 싶을 때는 좀 산도 좀 보고 이런 감성을 또 필요로 하더라고. 그럴 때는 또 이 책 안 볼래 이런 선택도 하고 좀 유연하게 본다는 건 그런 거지 않을까. 뭐 책에 내가 끌려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아까 또 해준 얘기가 그 영화랑 책 얘기했잖아. 그거 연장선인데 영화는 감독이 만든 음식과 리듬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맞아. 스크린이라는 게 벽이라서 그치. 뭐 영화적 체험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감독은 약간 그 욕심인 거죠. 관객들을 내가 완벽히 요리하마. 셰프 같은 느낌이라. 그렇죠, 셰프죠. 네, 셰프라서. 그쵸. 그 이게 좀 약간 도발적인 거는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면 나를 제발 이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뿅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치, 날 놀려줘 막.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너 걸 다 받아들여야 돼? 인셉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다? 맞죠. 네. 두 번 세 번 봤죠. 저도. 그게 사실 진짜 주제가 인셉션이 영화가 인셉션이다. 니들 영화 넉넉히 보면 네 생각 주입당한다. 이게 영화의 주제다라고. 메타적이다 되게. 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니들이 보고 있는 거 사실 이게 인셉션이야.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좀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열려있는 생각을 본 거지. 그 영화가 인셉션 위험하다잖아. 네, 너 리얼과 버추얼을 구분해라. 이런 것처럼 저도 그때부터 좀 도발적이게 되는데 책은 그래서 내가 왜 이 책을 순서대로 읽어야 돼? 그렇지. 이게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내 책은 내가 마음대로 볼 거야. 그렇지. 근데 책은 내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감동을 받아요. 약간. 그게 난 책에 유일하게 내가 허락한 수동적인 모먼트. 다른 건 내가 적극적으로 책을 재밌는 것만 보겠다. 완독을 하든 안 하든. 근데 유일하게 진짜 한 번은 운 적도 있는데 와,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막 뭐가 계속 와 카타르시스. 특히 막 벤브라는 소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릴러하고 실제 역사적 사건을 실제 장소와 했던 그런 소설인데 너무 그런 반전도 너무 재밌고 그 영화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뭔가 뭐 오는 게 있었어가지고 굳이 그랬어가지고 저도 이 영화 책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생각이 진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영화는 감독이 만들어둔 하나의 세상을 우리가 잠깐 보잖아요. 2시간 동안. 근데 책을 볼 때는 어쨌든 내가 내 나름의 어떤 이미지나 뭐 음성이든 뭐든 그게 어떤 세계관이든 내 나름으로 축조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뭐 소설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 이러면 저 어릴 때 해리포터는 소설로 먼저 봤거든요. 그때 내가 상상한 이미지나 뭐 어떤 그 세상이 있었어. 내가 만들어낸 어떤 세상이 있었어. 그래서 해리포터 워낙 영화 좋잖아요. 근데 좀 되게 그런 위화감이 드는 거, 내가 만든 세계랑 충돌되는 것들이 좀 생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뭔가 좋으면서도 낯선. 불쾌한. 뭐 나의 세계가 좀 이렇게 침입당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서 그런 데서 오는 좀 되게 근본적인 속성의 차이도 좀 있구나. 있죠. 책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저는 책을 잘 쓰는 사람이 나중에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내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세계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유의미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드라마나 영화 할 때 뭐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뭐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하는 거를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게
그 원본을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봐도 저는 이렇게 유튜브 본 영상도 보지만 댓글 보는 게 더 재밌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책을 보고서도 블로그에서는 어떻게 감상평을 하는지 그런 것도 계속 보는 걸 더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되게 또 좋은 떡밥이 나왔는데 뭐 그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민구 형이 또 좋은 뭘 던졌는데 이게 요즘 저의 어떤 책과 영화와 또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느끼는 고질적인 고민인데 댓글 보는 문화가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거에 방해가 된대요. 그런 것 같아요. 선입견이 생겨버려. 댓글부터 댓글 재밌거든. 대댓 같은 거. 저 그래서 영화나 블로그도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리뷰할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주입된 생각인지 사실 정치 쪽에서 하는 게 프레임 씌우기잖아. 그쵸. 생각을 주입시키는 그쵸, 인셉션 가지고 싸우는 건데 뭐 쟤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정치 얘기를 하든 시사 얘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든 이게 그냥 대충 들어보면은 아 이거 주입받은 생각 같은데 왜 이걸 자기 생각인 것처럼 말을 하지? 정신아? 그럴 수 있지. 인지만 하셨으면 좋겠어. 맞아. 그거를 마치 너의 생각인 것 마냥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잡돌이를 할 생각 없는데 너의 생각이니까.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너 그거 주입된 생각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너의 순수한 오리지널 너의 오피니언을 좀 얘기해보면 나는 그거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다른 주입된 생각 말고 그게 영화가 됐든 책이 됐건. 그래서 제가 리뷰를 쓸 때 영화 그 컨텐츠도 만들어 봤지만 처음에는 다른 리뷰를 보고 참고했어요. 안 겹치게 해야지 하고. 근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차용을 하더라고. 좋은 걸. 그래서는 아예 안 보고 제 방법인데 블로그로 예를 들면 내가 듄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블로그로 리뷰를 계속 써. 근데 블로그만 쓰는 게 아니라 인스타도 써보고 블로그도 써보고 대본도 써보고 하다 보면은 딱 뭐가 와요. 그 내 순수한 그 침전물이 남아. 그거를 영화로 리뷰로 만들었더니 아무도 없어. 인사이드 아웃도 그냥 제가 해석한 뭐 많이들 그렇게 해석했겠죠. 저희가 무슨 대단한 해석을 한 건 아니지만 인사이드 아웃도 그냥 내가 내 감정에 직면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진짜 어른의 자세다. 이게 8시간 만에 나온 거야. 안 나와 진짜. 그러니까 수많은 글도 써보고 말도 해보고 했을 때 진짜 순수한 나의 생각의 결정체가 나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많이 끄집어내고 써보고 하는 게 저는 글쓰기와 책 읽는 게 목적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책 쓴 사람들은 그거의 결정체만 모은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책을 못 쓴 사람들은 책에 그런 생각의 결정체가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봐서 저는 이게 덱시가 얘기한 게 저도 되게 재밌는 게 딱 나왔는데 근데 그 온전히 내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그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퓨어하게 내 생각이라고 했던 것들도 사실은 나의 어떤 가치관, 살아온 것들 또는 받아온 콘텐츠들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의 어떤 연결성 하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사고력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어떤 팩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면은 또 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나는 동의하는 생각이야. 이거는 나도 여기에 뭐 반대하는 생각이야. 뭐 이런 것들이 딱 나오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저는 일단 남의 생각들을 많이 카피하면서 이것들이 뭔가 나는 이것을 동의하는지를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대한 나의 어떤 입장을 세워보는 것이 되게 초기 어떤 연습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 생각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건 결국 어떤 건 내 생각이지? 뭐 이런 생각들로까지 좀 귀결이 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뉴스 기사를 같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같은 뉴스 기사를 예를 들면 뭐 동성애에 대한 기사를 했을 때 네이버에서 달리는 댓글들하고 다음에서 달리는 댓글들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와 같은 컨텐츠를 보고도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게 그러면서 더 이제 반응들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유튜브 댓글들이 또 다르고 결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재밌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약간 이거 집착인데 제가 룰루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제가 분류하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등어보다 기린이 어. 더 같은 쪽이 확률이 높다. 아.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 내장 기관이 비슷하거든 이런 식으로. 그냥 물에 산다고 해서 그거를 묶어버리는 것만큼 무식한 불방법이 없다. 실무 사자랑 그럼 동화뱀이랑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서 그걸 물리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병인데 자꾸 범주화를 해서 이 프레임에 안 갇히려고 하는 이게 좀 병이 있어요. 보수 진보면은 보수 진보에 얘기하면 안 돼.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뭐 사회 여러 가지 범주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거대하게 묶을 수 있는 더 상위 카테고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상위가라기보다는 다른 더 묶을 수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이게 내가 생각에 그러다 보면 유물론이라고 하냐면 결국에 우주 빅뱅으로 가. 좋은 병 같은데 진짜. 너무 심해요. 자꾸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좋은 병이야.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어. 이게 약간 느끼는 게 많아지는 것 같은 게 있어요. 확실히 음. 그 덱시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좀 이렇게 방향을 좀 틀 수도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흐름이 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정돈되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대화하는 게 좋더라고요, 덱시하고. 술래잡기 고수입니다. 도망가는 거지. 그 계속 사람이 뭘 얘기하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프레임 왜 자꾸 여기서만 얘기하지? 넌 날 규정할 수 없어. 그렇지. 테드를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태도라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 그 선규님은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또 책을 써보시기도 했고 또 많이 쓰셔서 네. 아까 우리 글렌이 말했던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오리지널리티, 생각, 그 에센스 저는 결국에는 이데아라고 보는 이상이 아니에요. 순수한 생각이라는 거 없고 그냥 수렴한다고 믿는 거라는 약간의 좀 낭만 같은 해석을 하는데 도달할 것이다. 발산일 수도 있고 수렴은 없어. 순수한 생각에 도달할 수 없다. 발산이 아닐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을 직접 남기시니까 근데 비슷한 거 저는 이제 글렌님 그 부분은 글렌님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어떤 고유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사실 고유한 나라는 건 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을 인지하는 첫 번째 단계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보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뭐 주로 엄마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기가 딱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제 이 세계 나와 나 아닌 세계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없다가 뭐 엄마라든가 어떤 그런 다른 외부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을 통해서 나라는 어떤 관념을 만들어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라는 게 먼저인 게 아니라 사실은 외부 세계에 비춰진 어떤 리플렉션으로서의 내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계속 그게 깨나가는 거야. 사실은 내가 이 거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 거울은 그냥 외부 세계였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나라는 거 어쩌면 내가 만났던 거울 A, 거울 B, 거울 C를 계속 깨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흐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쩌면은 나라는 과정은 이제 글렌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타자와 플레이리스트 아닐까? 플레이리스트. 내가 듣고 봤던 것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좀 합. 되게 좋은 단. 약간 플레이리스트.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결국 나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치면은 뭐 오리지널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듣고 본 것들의 에디팅의 나인 거죠. 리플렉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리플렉션일 수도 있고. 이게 타자화랑 맞나요? 타자화를 할 수 있나요? 타자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가? 오히려 타자와는 지금 그 덱시님이 반대죠. 하는 게 타자와. 그죠. 달아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나는 규정 지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오히려 타자적인 자세인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건 오히려 동일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난 저 사람과 같아지고 싶어. 혹은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어떤 선택의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덱시가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거가 보이거든요. 그게 싫어. 그게 덱시의 좀 정체성을 많이 구성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다는 마음이 또 이제 뭘 자꾸 찾아보게 되고 내가 이게 이제 나는 이거를 이제 정당화라고 해야 될까? 약간 나를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그래 또 그걸 또 건강하게 잘 풀어가는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폭력적이었어요 원래. 굉장히 거칠게 찢어발기듯이 과거에 그걸 깨다가 이제 너무 상처가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좋게 건강하게 바뀐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또 이제
인문학도 글을 쓰신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양자역학 이게 개념을 음. 남들한테 설명해 줄 때 비로소 자기가 진짜 이해한 거를 맞아요. 나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우리 선규님이 이거에 대해서 양자역학도 이렇게 풀이를 쉽게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방금 하신 얘기 중에 저는 약간 양자역학적인 접근이 있다고 아 느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보고 이거 관찰자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관찰 없으면 세상이 안 존재하나? 음.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말도 안 되는 토론이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 신이 왜 그 성경에 최초의 말씀이 있었다. 세상이 없으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대. 신조차도. 그렇지. 이게 신의 패러독스 건데 그렇지. 신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없고 그렇지. 만들어도 문제고 만들어. 이게 뭐 말장난이긴 하지만 못 못 들어도 문제고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란 거 애초에 없고 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는 그런 또 접근의 책도 있고 나도 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엄마를 봐야 돼. 그 양자역학이 아닌가? 신이 존재하는지 논증하는 어. 그런 물리학자들이 그런 있죠, 식으로 있죠. 논리 구조를 짜서 막 논증을 해보려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게 상호작용.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나라는 걸 정의하고 규정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럼 상호작용이 없으면은 양자역학에서도 그 얽힘도 그렇고 맞아요.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 결정이 안 그렇죠. 되는데 결정이 안 존재와 비존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입자가 될 수 없죠. 입자가 될수 예. 없는데 그럼 결론은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도 없는 건가? 이런 거를 궁금했어요. 내가 성균님한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게 이것도 약간 양자역학적인 접근이 아니냐. 상호작용과 관찰자로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다. 아닐까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설명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 적이 이런 게 없는데. 취미입니다. 없는데 그런가?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그냥 좀 방금 그 얘기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다 상호작용으로 섭섭하고 삐지고 싸우고 연애도 그렇고 그런 거라서 좀 저의 종특 질문을 좀 해봤어요. 이건 네. 네. 어렵네요. 한 코너를 따로 해야 되는 이거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아까 왜 이걸 왜 물어봤냐면은 코너를 순수한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란 존재도 결국 다른 사람에 비추어진 나를 보고 예를 들면 나랑 닮았다고 생각한 사람이랑 상호작용했는데 다르네? 또 반대로 나랑 상극인 사람이랑 부딪혔더니 너무 닮았네? 그치. 그것도 있고 사실 그 지금 동성애 계기 포비아도 모르고 다르고 내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호작용의 부재로 인한 포비아지 결국에 상호작용을 하면은 좀 많이 그거는 맞는 인류 갈등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해결 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뭐 수용까지 될 수 있겠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호작용을 연애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좋은 약간 하나의 모토로 보고 있는데 당신 질문에서 나왔어요. 순수한 생각이란 뭘까? 그래서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돌아와 보면 책으로 다시 돌아오면 책으로 돌아오자. 그 이제 뭐 이제 책 추천. 혹시나 나 이거 읽어봤던 책이고 앞으로 다뤄보고 싶은 책이고 뭐 읽어야 하는 책이 있다거나 뭐 성경도 좋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싶은지 일단 성규님 일단 먼저 제일 궁금합니다. 본인은 무슨 책을 읽고 싶고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해리포터도 좋아요. 그건 그냥 추천책? 에피소드였고 다른 분들 먼저 하시면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좀 말 나온 김에 약간 어렵다. 뭐 수투어 레코드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 읽었던 책 뭐 그냥 이걸로 좀 우리 팟캐로 다뤄보고 싶다. 뭐 저는 아까 말했던 유전자 지배 사회인데 그냥 뭐 혐오, 정치적 갈등, 세대간 갈등, 뭐 나아가서 뭐 게이 유전자라든지 종교적 저의 어떤 그런 뭐 불편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은 위로가 되는 그런 카이스트 뭐 유전학 교수가 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태어난 거다. 설계가 돼 있는 거지. 막 그런 파시즘이라든지 뭐 어수선하잖아요 전국이. 그런 것들도 다 조금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네, 약간의 위로를 받아서 약간 분노가 줄었어요. 무식한 분노 약간 왜 이렇게 살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데서 오는 분노였는데 이게 많이 좀 완화가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좀 생각나는 거는 저는 읽었던 거랑 앞으로도 좀 읽으려고 하는 것들의 갈래가 좋아요. 뭐
요즘에 읽는 건 페이크 팩트라는 책이 있어요. 어. 이거랑 뭐 논증의 기술 이런 어. 책들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 다 좀 비슷해. 뭐 진실을 드러내는 진실을 드러내니까. 예를 들면 요즘 되게 아까 여기 민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도 네이버나 다음에 댓글 너무 달라. 그치. 근데 이거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아예 팩트 자체가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하에서 논증 구조가 짜여졌거나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또는 뭐 예를 들면 메시지는 문제가 아닌데 메신저가 문제니까 이건 문제야 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 맞지. 뭐 인과관계 오류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맞아. 저는 기사를 보거나 뭔가 누가 주장을 하면 그걸 따져보는 걸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이게 진짜 어떤 방식으로 나온 논리 체계일까? 아니면 이거 진짜 타당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주장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그 페이크와 팩트라는 책이 너무 잘 써져 있고 그 책은 또 이제 술술술 되게 잘 읽히고 또 지금 역사적으로 너무 유명했던 어떤 사례들에서 그 인과 오류라거나 뭐 순환의 오류라거나 뭐 여러 가지 오류들의 케이스들을 되게 재밌게 보여줘가지고 추천도 하고 앞으로도 좀 그런 것들 많이 읽고 싶다. 페이크와 팩트. 페이크와 팩트. 저는 페이크 아웃 팩트인 줄 알았어요. 페이크와 팩트. 페이크와 팩트. 페이크와 좋아요. 팩트. 이게 2024년 이동진 선정 책 중에 하나죠. 그러네요. 엄청 좋아요. 그것도 있고 어. 핑크가 마음에 드는데요. 뒤에 핑크 몰리가 표지가 핑크. 너무 좋은데? 그 폰트도 핑크색이네. 요즘 뭐 들리는 말로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데 그 책이 지식 컨텐츠를 담고 있는 교양 서적이지만 사실은 거표지 싸움이다.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중요해요. 중요하죠. 막 중요해요. 최근에 그 빼앗긴 생각, 도둑맞은 집중력 그 표절 논란도 있고 거표지. 그게 그 폰트와 그 표지 때문에 팔렸다라는 심지어 그 번역도 한몫하고. 그래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나도 번역이나 초월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초월 그런 식으로 뭐 그 이기적 유전자도 이기적 유전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데 그런 번역이라든지 마케팅적인 게 책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나? 책 표지? 왜냐면은 책 표지 제목 출판사에서 정해준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보통 소설 가제가 있긴 하겠지만 소설도 그런 편이긴 해요, 실제로. 맞아요. 잘 팔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자선 사업은 아니고 반대로 상품이니까. 상품이고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제품이니까. 반대로 책 제목이나 표지 그지 같은데 내용이 너무 좋아. 독서 모임에서 막 알게 모르게 막 소비되는 책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쉽지 않죠. 묻히고 묻히죠. 반대로 그지 같은 책도 맞아. 겉표지와 제목이 재밌어서 네. 막 평론가들이 칭찬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거품도 있는 것 같아요. 거품이 맞아요, 있죠. 맞아요, 있지. 거품이 있죠. 근데 사실 초반 그런 것 같아. 책 같은 경우는 약간 마케팅 싸움 초반 마케팅. 그쵸. 싸움. 네. 이게 해요. 왜냐면 결국 사람들이 어쨌든 책을 읽는다는 건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점 갔는데 사실 서점에 책이 막 수십만 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한 권을 골라서 읽어야 맞아. 되는데 뭘 고르지 했을 때 약간 좀 좌표를 잃기 쉽거든요. 책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럴 때 이제 사실 많이들 하는 게 일단 이게 매대 중앙에 있냐.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뭐 이동진처럼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읽었는데 좋다고 말했느냐. 맞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 사실 이제 처음 책 나오면은 이제 그걸 많이 해요. 요즘은 뭐 인스타 릴스나 맞아. 유튜브 쇼츠 그 광고를 엄청 많이 하는데 스토리텔링식으로 네, 약간 어그로 끌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금액이거든요. 결국은. 맞아. 이제 약간 노네임드인 경우는 하나에 뭐 15만 원 이렇게 시작하고 네임드인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에요. 한 편에. 근데 그거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초기 판매량 자체가 많이 되는데 초반에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안착이 되면은, 그러니까 순위권이 좀 오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 풀리는. 맞아. 그런 게 있고 초반에 나왔는데 한두 달 이내에 그렇게 판매량이 안 되면 솔직히 그 다음에 차트를 역주행할 일은 책에선 거의 없어요. 뭐 이효리가 나와서 이 책 좋았어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즘 우리 또 글렌의 전공이기도 한데 제가 마케팅이나 이렇게 컨텐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회사를 설립하고 물건을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다면은 다 돈이 먼저 들잖아요. 노동보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1인 사업, 개인 사업은 반대야.
그 뭐 홍보를 먼저 해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인데, 반대야. 나 뭐 예를 들어 마케팅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하면 좋아해서 사람을 일단 끌어모아서 맞아. 교주가 돼야 돼. 너네들아 내가 이 정보를 물려주마. 맞아. 성경이 됐든 뭐가 수학이 됐든 음. 주식 정보가 됐든 코인 정보가 됐든 뭔가를 해서 사람을 커뮤니티하러 마을을 만들면은 이게 부동산 효과인데 맞아. 맥도날드가 있으면 사람들 이사 오는 것처럼 그치. 부동산이 돼야 돼서 부동산 효과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네 뭐 만들어줄까? 액세서리 만들어줘요. 책 만들어줘요. 그럼 다 산다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타겟 설정을 넓게 하면 안 되고 좁게. 네, 그래서 브랜딩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요즘 대 SNS 시대니까. 요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유명해지고 찍어내면 됩니다. 사거라. 그러니까 일단 유명해져야 유명해지고. 몰리는 거가 보지. 야 걔이들이 뭐 글 썼대. 이러면서. 우리가 교주가 되는 거지. 농담 반 진담 반을 해봅니다. 그쵸. 책도 뭐 사실은 하나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화니까 이거를 맞아. 팔려야 되면은 아마 요즘에 저도 마케팅적으로 이 책들을 보면은 타겟팅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소구하고 싶은 책인지, 나는 뭐 예를 들면 10대들에게 읽히고 싶은 책인지, 아니면 되게 이런 뭐 50대, 60대에게 읽히고 싶은 책인지, 그리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소구력이 있을 책인지 이런 것들을 엄청 고민해서 그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요새.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튀게 아니면 또 뭔가 그들에게 소구력 있게 잘 타겟팅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서점에 그 수많은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는 거는 진짜 마케팅 싸움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읽혀야 말이지 일단. 네. 일단 읽히지 않으면 사실 아무 게 없잖아요. 네. 그래야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확인하니까. 이게 그 좀 재수없지만 그 외모지상주의 있잖아요. 왜 사람을 얼굴로 판단합니까? 그럼 얼굴로 판단하지. 그치. 처음에. 야 신이 아닌데. 뭘로 판단해?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봐? 그래. 속이 새까만지 어떻게 알아? 어. 그러니까 책도 어쩔 수 없는 거지. 포장지를 볼 수 없지. 그치. 그래서 그 도둑맞은 집중력은 진짜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맞아. 보지 제목 않았지. 싸움도. 그것 때문에 제가 카피라이트 책 3권을 봤는데 어. 홀려가지고 약간 그런 식의 접근이. 음. 나는 저 마케팅에 당하지 않을 거야. 읽긴 읽겠는데 나는 저 네이밍을 어떻게 썼는지를 공부를 해서 저거에 휘말리지 않겠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좋은. 한 줄의 예술? 너무 어렵더라고요.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좋았던 책은 나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쓴다. 그 일본 카피라이터 광고 회사 다녔던 그 사람이 쓴 책. 되게 짧은데 대놓고 책이 짧은데 실은 이 책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근데 팔아 먹으려면은 좀 써야 돼. 양심상 썼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위트 있게. 난 이런 위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티키타카 하듯이. 그래 내가 속는셈 치고 네 책 사줄게. 이런 식으로 책을 봤는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방법론적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감상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재밌게 봤던 책인데 제가 누구 빌려줬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인스타로 찾아야 돼. 야 그 책 내가 누구 빌려줬냐? 한 5권을 내가 누구 빌려줬는데 기억이 안 나.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물어봤어. 너냐? 내가 너 줬냐? 선배? 너한테 빌려준 그래 나? 거냐? 아니래. 그래서 한 3명 물어봤다 실패해서 됐다 그냥 가져라. 언젠가 주겠지. 나도 뭐 이미 읽었던 책이니까. 아니면 연락이 끊긴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 그 내가 속으로 저는 섬 탔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기억이 안 나. 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이제 숙제가 사실 많은데 저희 독서 모임은 가장 부지런하고 물론 주기는 한 달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 제가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 이거 컨텐츠를 고를 때 3가지 기준으로 좀 하는 편이었어요. 이게 좀 올드한 접근인데 아니 근데 이게 스탠다드예요. 네 스탠다드 시의성 시의성이라는 건 요즘 뭐 유행하는 거 근데 그게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유행을 쫓는 건 또 아니거든. 요즘에 다뤄볼 만한 트렌드 안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좀 골라서 뭔가를 하나 정해서 해보. 그래서 시의성과 대중성은 너무 이렇게 뭐 집착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녹음해서 올리는 거니까 네. 약간의 뭐 한 10% 20% 정도. 너무 우리가 또 학술적인 것만 다루진 않을 거니까 뭐 이 책에서 나는 오늘 시의성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서 풀어봤다. 고정은 아니고 책마다 다를 수 있다. 책마다 좀 대중성 얘기하니까 대중성 하면 얘기하고 싶은 책은 나는 이제 생각나는 건 그 모순? 그 양 기자의 모순 그 소설 생각나요. 양기자 소설인가요? 그 약간 여자가 그 결혼한 이제 남자 있고 좀 이제 설레는 남자가 모순. 있는데 아무튼 뭐 그 베스트셀러네. 누구를 선택할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사는 이모인 줄 알았는데 언젠가
보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예를 들면 뭐 인스타에서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인생이 좀 뭐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약간 그런 줄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자들이 진짜 많이 읽어요. 여자예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여자 결혼 정년기의 여자들이 진짜 많이 읽어요. 좋습니다.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네. 읽은 책인 건가요? 그 여기서 제가 그 익숙한 책도 있는데 예. 네, 그 유전자 지배사에 다정하게 살아남는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철학과 생물학을 빗댄 삶 얘기예요. 인간 삶 얘기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책을 철학 생물학이라는 주제로 바꿔봤던 책이고 사랑의 기술 에이리 프롬 이것도 워낙 유명해서 저 사랑 토크는 또 끝이 없기 때문에 그쵸. 네, 사랑에 대해서는 또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 생각은 3월에 가볍게 사랑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산뜻하네. 에이리 프롬 사랑의 기술? 전 좋아요. 다른 사람 책을 추천해도 돼요. 다른 사람 책을 네, 추천해. 다른 사람 책을 추천해 주셔도 돼요. 뭐 성경, 네 이웃을 진정한 사랑이죠. 예. 진짜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이죠. 뭐 꼭 책이 꼭 양서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 뭐 책을 공통책 책 한 권, 그다음에 좀 각자가 읽은 책 한 권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빌려서 한번 봐도 되고. 좀 욕심은 이거를 이제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은 똑같이 3, 4월은 사랑으로 하는 거지. 저기 이렇게 네, 나선형. 나선형. 약간 시즌 느낌. 맞아요. 3, 4월 사랑 어때요? 전 좋아요. 게이 생태계로도 접근할 수 있고 일반 생태계 그리고 또 3월 또 봄이니까. 그렇죠. 봄이니까. 또 우리 둘이 또 최근에 차였어요. 그러니까 차였다기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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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사랑이 끝이 사랑 나 두 번 봤는데 사랑인가? 차, 난 사랑이었어. 사진 나왔어. 뭐 끝났어. 스르륵. 차였다고요? 둘 다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얘도 양보 못하고 나도 양보 못하다가 이제 끝난 건데 저는 차였다고 말을 해요. 그냥.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풀고 그렇지. 좀 단순히 썰 푸는 것보다 책을 곁들여서 그렇지. 뭔가 이제 네, 베이스가 있어야 돼.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나 전 좋습니다. 괜찮나요? 완전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일단 사랑의 기술을 3월로 하고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코너가 안정화돼서 포맷이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청취자분들의 그런 우리만 글 쓰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자유롭게 글쓰기에서 올리는 거.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링크를 남겨드려서 올려주시면은 그거를 저희가 읽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장기적인 이 정도는 열어는 두려고 저희가 댓글 안 달리는 팟캐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실 내심 아쉬우면서도 다행이다. 근데 그 궁금한 게 네네. 그 뭐 다른 팟캐들은 댓글이 달려요? 다 많이 달려요. 충동도가 그래요? 좀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아직 내 팬들과 사이좋게 지낼 자신이 솔직히 없었어요. 네, 내 너무 주관이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컨텐츠에 관여를 받기 싫어한다는 핑계가 제일 큰데 근데도 이건 너무 또 부딪혀보기로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댓글을 달아달라고 제가 호소를 한번 댓글 호소인. 읍소를 해보겠습니다. 찌질하게 세상을 향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뭐 그럼 비판도 좋고. 면 또 궁금한 게 네. 만약에 독자들의 글쓰기 참여가 되면은 그분들을 노션으로 초대할 거예요? 혹시나 의뢰를 한다면은 한다면 뭐 그 디스코드나 어. 이 정도로 충분히 아. 잠깐 참여 뭐 통화라든지 디스코드로 그 정도는 뭐 녹음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치, 그냥 그치, 오프 더 레코드로 비녹음 때 할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조금 좀 확장 가능성을 이 정도로 미리 열어두고 저희부터 이제 만들어 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열었을 때 언제든지 녹음을 참여해도 되고 그쵸. 뭐 글쓰기만 참여해도 되고 뭐 그냥 오프로 참여해도 되고 단 이해했습니다. 걱정되는 건 일단 게이 한정. 그 그 참여는 녹음 참여는 그렇지. 저희가 얼굴을 깔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뭐 게이 청취자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청취자분들은 랜선 참여로는 저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희가 미리 프롤로그에 좀 박아두고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그 사랑의 기술 읽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 말했다. 읽고 데드라인을 톡방에 알려드릴 거예요. 글을 녹음 전에
올려야 돼요. 맞아 올려야 돼. 같이 읽어야 돼. 네. 그렇죠. 읽어야 돼요. 검사는 안 할게요. 당일날 읽어도 돼. 너무 부담스럽게는 안 할 겁니다. 오케이. 대신 꼭 읽어만 오셔라. 사랑의 기술인가요? 네, 사랑의 기술,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좋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영어로 읽어도 좋다고 해요. 음. 영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수능 영어만 했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한국어 번역이 좀 구리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읽으시고 일부러 사랑의 기술 한 거예요. 이거 많이 읽은 이미 유행 지난 책이거든요. 고전이죠. 네, 고전. 완전 고전. 완전 고전이라서 네. 그렇죠. 한 번 더 읽으면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맞아요. 이 정도로 저희가 우리 패널들과 함께 청취자분들께도 공지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도시의 게이들 독서 가이즈 전 덱시였고요. 네. 선규였습니다. 네, 저는 글렌이었습니다. 민구였습니다. 다음에 책 읽고 만나요. 네, 책 읽고 만나요. 안녕. 안녕. 역시 오글거리는 게 최고야. 인트로 아우트로는 오글거리기가.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네요. 재밌었어요. 쉽지 않죠.